예술의 진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단 진정성을 위해서는 남을 의식하면 안 되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왜 이런 작품을 하는지 이 스스로 어떤 그 필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필연성이 있을 때 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 자기다운 어떤 새로운 양식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절대적인 어떤 미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그 기술자로 전락이 된다.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예술을 하려면은 우선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그 어떤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의하면은 이 나를 이제 에고라고 부르는데, 이 에고는 원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그 이드, 어떤 욕망 같은 거죠, 욕망. 이런 이드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슈퍼에고,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도덕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에고인데, 이 둘 사이를 잘 중재해가지고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 건데, 이 프로이트는 이 슈퍼에고에 의해서 에고가 억압을 당할 때 그 억압 당한 것이 그 무의식이라는 곳에 저장이 됐다가 그것이 우리의 그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증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런 무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그 라칸 같은 분은 이제 그런 무의식마저도 그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다. 언어라는 것은 주체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그 독립된 질서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단순한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라는 거는 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자기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자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정적인 거예요. 욕망이 억압된 그런 부정적인 자아라면은, 분석 심리학자인 그 융의 경우는 자아라는 거는 페르소나에 의해 가지고 가면이죠, 가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가면을 쓰고 있다. 이 가면을 벗으면 이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억압된 감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무의식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 집단 무의식이 있다. 우리가 뱀을 처음 봐도 징그러워하는 거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조상의 어떤 트라우마가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 남성이 갖고 있는 그 여성성을 이제 아니마라고 그러고, 여성이 가진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에 걸쳐 있는 것이 셀프, 이 진정한 나고, 에고라는 거는 이제 나의 의식의 중심이라면은 셀프는 나의 정신의 중심이다. 나의 의식의 중심이 정신의 중심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이거를 이제 개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성화 과정. 자기 실현이죠. 자기 실현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고라는 거는 이제 본래의 내가 아니라 이 몸을 부여받아가지고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후천적인 나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온갖 트라우마와 카르마가 물들어 있는 오염된 나다. 이 카르마라는 거는 조상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그 욕망 에너지 같은 거고, 이 과거에 승화되지 못한 억압된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의식을 만들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 카르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에고의 기질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라는 것은 나를 정의하는 모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낮은 주파수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무의식에 감춰져 있다가 외부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자아 안에 갖고 있는 사건들은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파동을 갖고 있고, 파동이라는 것은 외부와 같은 주파수가 만나면 공명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에서 어떤 우리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억압된 감정들이 해소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만나면은 그게 탁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물 자체로 직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 안에 있는 카르마들, 내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셀프가 에고로 오염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그런 에고를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열반이나 구원을 위해서 없애야 되는 거로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저 에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특히 그 예술에서는 저 에고가 아주 중요해요. 저 에고를 활용할 때 자기의 독창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예술의 사명과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에고를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그 정신적인 의식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저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그 에고가 갖고 있는 까르마에 의해 가지고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이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유. 그 자유롭고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까르마를 해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에고가 셀프로 이 전환이 돼가지고 자아 실현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에고에 있는 저런 카르마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예요. 예술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